안녕하세요, 제익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9세기 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일본 등과 이제 조우를 하면서 나라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는 멸이게, 중국은 미리견, 그리고 일본은 아몽리가, 아미리가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멸이게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리시겠지만 어찌 보면 아메리카에 가장 가까운 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은 그랬겠죠. I'm from America. 어자는 잘 안 들리니까 America, 멸이게. 한자로 표기할 때는 여리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미리견, 중국 발음으로는 메이리젠이고요. 일본어로는 이제 아미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현재는 다들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미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중에서도 특히 아미리가에서 쌀 밑자를 이용해서 지금도 쌀미를 이용한 미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양국이 서로 적국 관계여서 아름다운 미보다는 쌀미를 썼다. 혹은 미국이 쌀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쌀미자를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 훈독으로 아예 베이고쿠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발음과는 상관도 없는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어로는 잉글랜드라는 이제 발음을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비슷하게 표기한 것이 영격란, 우리 한글 발음으로 한자를 읽으면 영격란, 중국어 발음으로는 잉글란입니다. 이거 비슷하죠? 잉글랜드, 잉글란. 그래서 그 중에서 앞글자만 따서 영국, 잉궈라고 하는데 만약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 영국을 표현했더라면, 잉글랜드를 표현했더라면 거의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을 거쳐서 한자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또 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조선시대의 한 패기 넘치는 양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세기 개화기 시절 난생 처음 미국 땅을 밟은 어느 조선인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보기에 처음 보는 서양 문물들,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었는데 단 하나, 음식이 입에 하나도 안 맞아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나마 입맛이 비슷한 중국 음식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때 이미 미국에 차이나타운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메고.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썼습니다. 아거 청인통, 나 아자, 가을 거, 그리고 청인. 그때는 이제 당시 청나라 때니까 청나라 사람의 거리, 청인동. 동자는 이제 거리 동자인데 통으로도 발음이 됩니다. 마침 이제 길을 지나던 미국 사람에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미국도 양반이면 한자는 알겠지 했나 봅니다. 악어 청인통. 미국인이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What is it? 이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이제 꾸짖으면서 우리말로 그것도 크게 읽어준 거죠. 중국어도 아니고. 악어 청인통 이놈아 하면서 그 호연지기에 미국인이 쫄았어요. 악어 청인통. 그래서 미국인이 악어 청인통? 악어 청인통? I go 청인통, I go Chinatown. Oh, you go Chinatown?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배불리 잘 먹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런 당당함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공포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슨 공포증이라고 하면 어떤 그 단어 뒤에 포비아가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포비아와 이제 결합한 단어들은 이제 일종의 병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술적으로 이제 어려운 단어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어원을 좀 익힌 다음이라면 대부분 글자만 보고도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포비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주변에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광장 공포증 많이 들어보셨죠? 에그로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광장을 이제 아고라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 자리하고 있던 광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여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는 그러한 모임 자체를 아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그로포비아, 이 아고라포비아는 광장같이 넓은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공포라기보다는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면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막 숨이 막히고 공포에 빠지는 그런 증상이 바로 에그로포비아, 광장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그런 교통수단을 두려워하는 증상도 당연히 수반됩니다.
넓으면 오히려 좀 낫죠. 뭐 탁 트인 해변가나 뭐 드넓은 그런 골프장 같은데는 낫겠죠.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일부 골프 선수들은 넓어서, 너무 넓어서 긴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넓어서 긴장이 된다. I had a little nervous. We just be nervous. I got a little nervous on the 쉬운 16th. 단어긴 하지만 nervous, 긴장한, 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acrophobia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흔한 포비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acro는 이제 높은 곳, 꼭대기, 어떤 지점의 끝, 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사실 포비아보다 아크로 쪽이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백텀블링, 백플립이라고 하죠. 백플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몸을 이상하게 꼬거나 하면 이제 아크로바틱한 동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acrobatic은 고개적인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이제 사실 서커스에서 줄을 타는 사람의 뜻을 가진 acrobat에서 비롯된 형용사입니다. acrobatic. 높은 곳의 의미인 acro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다 이제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그 행동이 이제 서커스처럼 보이면 이제 고개적인 그런 그 뜻을 가진 아크로바틱하다라는 말을 그냥 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크로 자체의 의미는 이제 높은 곳이라는 것이고요. 아크로가 단독으로 고개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젠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아크로만 있어도 이제 거의 뭐 그런 고개의 느낌을 주는 단어가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보면 이제 최근에 아크로 요가라는 이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크로바틱, 거기서 이제 아크로를 따서 요가를 붙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외국에서도 이 아크로 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콩글리시라고만은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커스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거 아니고요. 이제 저보다 훨씬 윗세대 그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커스 세대가 아니죠. 서커스의 뭐 S자도 전 모릅니다. 이제 동네 이제 장터에 이제 가끔 이제 서커스 공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커다란 이제 원형 텐트를 치고 공연을 했었죠.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제 모두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돈이 있나요? 그래도 개중에 이제 개구쟁이들이 이 천막이 이제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쩌다 이제 열린 틈을 찾아서 이제 개구멍이라고 하죠. dog hole 쪽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뭐 어김없이 그 안쪽에는 무서운 아저씨가 누나를 부라리며 지키고 서 있었죠. 들어가려고 이제 살짝 고개를 이제 삐쭉 내밀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놈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내밀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꼬마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그 구멍으로 엉덩이부터 먼저 들이민 겁니다. 슬쩍. 그랬더니 안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 이놈아 하면서 안으로 잡아 끄는 겁니다. 다음은 claustrophobia라는 단어인데요. close, 이 부분에서 close가 보이시죠? 닿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닫힌 곳, 막힌 곳에 대한 공포, 즉 폐소 공포증, 밀실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약간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공포증이라고 하겠는데요. MRI 촬영 기계에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죠? 그리고 hydrophobia. 이 단어는 이제 공수병, 광견병인데 hydro는 물이란 뜻이고요. 이 감염된 가축에게 사람이 물리면 이 물을 무서워하는 그런 증상도 있다고 해서 한자 그대로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포비아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공포증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포비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아마 panic disorder이라고 하는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도 panic, 이 단어는 공포, 공황의 뜻이고요. disorder, 자, this는 not의 뜻입니다. 부정의 뜻이고요. order, 이것은 이제 정돈, 뭐 질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순서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감정의 이제 무질서한 상태, 그러니까 disorder이니까 감정이 이제 막 어질러지는 상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panic의 pan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의 신 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머리통이 이제 뿔이 달려서 반쯤 이제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판에게는
이 사람이나 가축을 갑작스러운 그런 공포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패닉에 빠진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판에게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진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에게 공포심이 전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겁이 없기 때문에 뭐 높은 데도 마구 올라가고 뭐 공룡한테도 막 대들고 공룡하고는 이제 동시대가 아니죠. 어쨌든 뭐 사자랑 맞짱 뜨고 그러다가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어찌 보면 공포심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감정이라고 하겠고요. 겁이 없는 사람은 뭐 무모한 거죠. 겁은 나지만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